이 담배 필터가 분해돼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한강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다소 좀 충격적인 소식 앞서 보셨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한강 하면은 이제 천만 시민들의 젖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네네. 한강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게 검출이 되나요? 실제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 이 담수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과연 어느 정도 양이냐 이거를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특정 지점에서 한강물이나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등을 채취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과연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해마다 조사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매년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한강에서 검출되고 있다고 이 과학원 측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매 할 때마다 검출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2016년 그리고 2017년 네, 그리고 지난해에도 검출이 된 걸로 저희는 관련 얘기를 좀 그럼 들었고요. 실제로 그것만 봐도 한강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도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 물재생센터라고 요즘은 좀 불리죠. 다시 말해서 하수 처리장. 그렇죠. 이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돼서 한강으로 방류가 되는 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소식은 앞선 뭐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지난 2016년에 잠실 수중보와 한남대교 사이에서 물을 3번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최대 2.2개,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최대 2.2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쁘길래 이렇게 네. 논란이 된 건지 미세먼지 혹시 비슷한 건가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처럼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과연 주느냐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초기 단계라고 저희가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각에서는 죽음의 알갱이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서울시립대 연구팀 등은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초기 단계라서 그러니까 뭐 조사한 게 뭐 네. 2016년부터 조사했는데 얼마 안 네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겠죠. 그렇죠. 이제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 연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 유해성 역시 딱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단계라고 좀 그렇게 밝혔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렇게는 이제 조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과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과거에 저희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아유, 우리 네. 그때 서울 보도국 기자들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렇죠, 예. 계속 취재하느라고. 그렇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당시 전 국민들이 다 공포에 휩싸였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정말 순식간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만큼 위험성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유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미세먼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인체에 해가 되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지긴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나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오히려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에 속도를 좀 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가 조금씩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체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게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도 아직까지는 뭐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되는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리포트- 무서운 게 아닐까 싶네요. 예. 네.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봤지만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 시청자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담배꽁초가 어떤 식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담배 꽁초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버리는 담배 꽁초 안에 담배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담배 필터가 뭐 미세 플라스틱이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고 이게 잘게 쪼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분해되기는 쉽지가 않은데 오랜 네네.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이거는 워낙에 이제 얇게 만들어져 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분해가 더 쉽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흡연자분들은 아실 텐데 비흡연자분들은 담배 필터를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담배 필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가느다란
섬유질 같은 그렇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얇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렇죠. 여러 개로.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플라스틱이 5mm 크기로 잘게 쪼개지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담배 필터 뭐 무심코 흡연자분들이 버리시잖아요. 뭐 길거리 등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담배 꽁초를 버린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무심코 많이들 버리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은 흡연자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좀 버리시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담배 꽁초가 거리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빗물바지 쪽에 쌓이게 되고 이 안에서 잘게 쪼개지게 되면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우수관을 타고 이제 한강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네네. 보통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에서는 이제 한강 유입을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 과정을 좀 리포트로도 이해하셨겠지만 좀 더 과정을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게 몇 가지 관으로 이렇게 해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강으로. 예. 네.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우수 방식, 오수 하수관, 방식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분류식 그리고 함유식이 있습니다. 분류식은 뭐고 함유식은 뭐예요? 이 먼저 분류식이라는 거는 하수 처리장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재생센터라고 불리는 곳이 아닌 빗물 펌프장으로 가서 이 빗물 펌프장에 쌓여 있던 빗물 그러니까 우수가 한강으로 방류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정화 과정을 거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류식은 함유식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담배꽁초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한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핵심 경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함유식은 오수와 우수 그러니까 빗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관을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 하수 처리장에서 한번 정화가 된 다음에 한강으로 방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 그러니까 방류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는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에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분류식이든 함유식이든 충분히 한강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검출이 되기 때문에 네.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참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딱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흡연자분들이 길거리에 담배꽁초 안 버리시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시게 되면은 담배꽁초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데나 버리니까 이게 이제 빗물바지 등으로 들어가는 거고 빗물바지 안에서나 우수관에서 분해되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안 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빗물바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많은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빗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간다고 하죠. 한강으로 바로 담배 꽁초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리시는 게 아닌 쓰레기통을 찾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인체 유해성, 물론 저희가 앞서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에 정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인체에 그래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쓰레기통에 꼭 반드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산불도 원인이 보면은 담배꽁초, 버려진 담배꽁초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환경도 오염시킨다고 하니까 담배꽁초 피시고 절대 바닥에 그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